민생지원금에 붙어있던 이상한 조건들을 기억하십니까?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써야 한다는 유효기간,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만, 그것도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용처 제한.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이러한 통제 기능의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심지어 대규모 실거래 실험까지 진행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5년 안에 당신의 월급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떼인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번 돈으로 담배 한 갑, 맥주 한 캔을 사는 것조차 거부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이자 전 세계 GDP의 98%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2025년 당신에게 도착했던 민생지원금 25만 원 알림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은 그저 반가운 공짜 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돈이 사실은 당신의 모든 경제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미끼였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대한민국 성인의 현금 결제 비중은 10년 전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갑 속 현금보다 스마트폰 앱이 더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거대한 계획의 설계자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생지원금에 붙어있던 이상한 조건들을 기억하십니까?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써야 한다는 유효기간,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만, 그것도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용처 제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월급에 이런 조건이 붙는다면 어떨까요? 이 월급은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또한 당신이 사는 도시를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돈을 온전히 당신의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베타 테스트였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행자가 통제하는 돈을 수용할 것인지를 묻는 거대한 실험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끝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라는 이름의 거대한 금융통제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짜 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배달된 트로이의 목마, 그 위험한 실체를 폭로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사용했던 그 공짜 돈이 어떻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라는 이름의 거대한 금융통제 시스템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숫자로 증명할 것입니다. 리버스온은 당신의 생각을 켭니다. 당신과 당신의 돈이 자유를 얻도록.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이러한 통제 기능의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심지어 대규모 실거래 실험까지 진행했습니다. 2023년 10월 4일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근본 테스트를 통해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금융부문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프로그래밍 기능, 이것이 바로 민생지원금에 적용되었던 통제 기술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금융 용어입니다. 정부는 이 기술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돈의 조건을 내장하여 개인의 사용 방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서류상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일반 시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CBDC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테스트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7개 주요 은행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여 편의점, 서점, 카페 등 실제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참가자 1 인당 보유 한도는 100만 원, 총 거래 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10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일반인이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실생활에서 사용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실험이었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이 실험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정부가 지급한 민생지원금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라는 개념을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이었습니다. 그 본질은 특정 조건과 규칙이 코드 형태로 내장된 디지털 바우처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들은 숫자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첫째, 소멸 시한. 지원금은 지급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에서 4개월, 늦어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했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이었습니다. 이는 돈의 기본적인 속성인 가치 저장 기능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 제한. 서울 시민은 부산에서, 부산 시민은 서울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돈의 이동에 명확한 지리적 제약을 건 것입니다. 셋째, 사용처 제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이 실험이 왜 성공적이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이미 현금 없는 사회의 문턱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성인의 결제 수단 중 현금 비중은 고작 15.9%에 불과합니다. 신용카드가 46.2%, 체크카드가 16.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20대가 선호하는 지급수단 중 현금 비중은 3.6%에 불과하며 30대와 40대는 각각 2.9%, 2.7%로 더욱 낮습니다. 이미 디지털 결제에 완벽하게 적응한 사회였기에 약간의 제약이 있는 디지털 공짜 돈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실험을 통해 두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첫째, 기술적 안정성입니다. 수천만 명에게 동시에 디지털 바우처를 배포하고 사용처와 기간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함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적 수용성입니다. 공짜 돈이라는 강력한 유인책 앞에서 국민 대다수가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일부 정부에 넘겨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25만 원을 위해 미래의 화폐 주권 일부를 너무나도 쉽게 내어주었습니다. 이 성공적인 데이터는 CBDC라는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마지막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실험을 통해 도입하려는 CBDC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CBDC는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처럼 민간에서 발행하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국가가 화폐 시스템의 중심을 더욱 강력하게 장악하는 궁극의 중앙집권적 화폐입니다. 현재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100만 원은 사실 신한은행이나 KB국민은행 같은 상업은행이 당신에게 갚아야 할 빚을 기록한 장부일 뿐입니다. 은행은 중앙은행과 당신 사이의 중간 상인입니다. 하지만 CBDC가 도입되면
이 중간 상인이 사라지고 모든 국민이 한국은행에 직접 디지털 지갑을 갖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두 가지 거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첫째, 완벽한 감시입니다.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 원장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모든 돈의 흐름을 1원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감시보다 더 무서운 완벽한 통제, 바로 프로그래밍 기능입니다. 민생지원금에 적용되었던 유효기간, 사용처 제한과 같은 규칙들을 이제 국가의 모든 돈, 즉 당신의 월급과 예금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CBDC 시장 규모는 2024년 4억 달러에서 연평균 19.2%씩 성장하여 2035년에는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CBDC가 가져올 완벽한 감시는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1993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금융실명제는 바로 이 감시 사회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금융거래에 실명을 의무화했습니다. 도입 당시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돈을 막는다는 거대한 대의 명분 앞에 결국 도입되었고 우리는 금융 프라이버시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넘겨주었습니다. CBDC는 바로 이 금융 실명제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 차원이 다릅니다. 금융 실명제가 단순히 누가 거래했는지를 기록하는 수준이었다면 CBDC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샀는지까지 1원 단위로 실시간 기록하고 나아가 그 거래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감시의 진화이자 통제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금융 프라이버시를 국가에 넘겨준 경험이 있습니다. CBDC는 그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제공하는 CBDC 트래커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 GDP의 98%를 차지하는 130개 이상의 국가가 이미 CBDC를 연구, 개발 또는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35개국에 불과했던 CBDC 연구 국가가 몇 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화폐 개혁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쟁의 선두에는 단연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CBDC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4년 6월까지 누적 거래액은 무려 7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원에 달합니다. 중국의 사례는 CBDC가 가진 통제의 잠재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낮은 사회, 신용점수를 가진 사람들의 구매를 차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2018년 한 해에만 사회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항공권 구매가 1,750만 회, 고속철도 티켓 구매가 550만 회 거부되었습니다. 만약 디지털 위안화가 이 사회의 신용점수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의 디지털 지갑을 동결하거나 특정 물품 구매를 금지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가능해집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의 익명성 정책을 관리 가능한 익명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평소에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한 통제권을 국가가 쥐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이미 이러한 통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즌 1에서 다루었던 인플레이션이 당신도 모르게 돈의 가치를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면, 시즌 2에서 다룰 CBDC는 당신의 돈에 대한 주권 자체를 강탈하는 새로운 차원의 위협입니다. 민생지원금은 그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